문재인 의원이요. 한 2주 전에 한 열흘 됐겠습니다. 문한박 연대를 제안을 했습니다. 당내에 문재인 의원이 혁신안을 내놓고 또 총선 공천에 있어서 20% 컷오프 물갈이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이 80%의 공천에 대해서는 이 모바일 안심번호 국민 공천을 통해서 하겠다. 그걸 내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나 비주류에서 여러가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 이야기고 낡은 진보와 부패를 청산해라. 내지는 통합선대위나 공동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문재인 대표는 그 중에 원오브 댐으로 들어가라.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안 그러면 아예 그냥 전당대회를 다시 하자. 안 그러면 빅텐트 전당대회를 해서 정의당이나 밖에 있는 천정배까지 넣는 포괄적인 당에 쇄신을 하자. 온갖 이야기가 난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는 한 수를 던진 게 문안박, 그러니까 지금 새정년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안박 세 사람이 연대를 해서 당을 끌어가자. 그런데 이걸 던지는데 당의 최고위원회나 공식기구의 어떤 인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진노와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 던지던 겁니다. 그러면 공동대표 체제로 간다면 박 시장은 어떻게 할 건가? 박 시장은 대리인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문재인 대표와 화기애애하게 문박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다시피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고려해 보겠다더니 29일까지 시간을 끌고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 뭔가 하면 어제 못 받겠다 하면서 역제안을 했습니다. 역제안은 뭔가 하면 혁신 전당대회를 열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이 문한박 연대를 못 받겠고 새로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는 뭐 총선 공천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당을 어떻게 혁신시킬 건지 하는 정책을 내어 걸고 전당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대표를 다시 뽑자. 그리고 그걸 1월 초 중순으로 하자.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물러나서 거기에 출마를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끝에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서 출마를 다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를 자기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 그걸 갖다가 또 물러난 다음에 1월달에 또 출마하겠다면 차라리 안 하고 지금처럼 뭉개고 그냥 대표직을 가는 게 낫죠. 자, 문재인 대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물러나서 다시 출마하는 방법, 아니면 지금 그대로 그냥 밀고 가는 방법, 아니면 그냥 깨끗하게 물러나 버리는 방법인데, 깨끗하게 물러나 버리면 총선 공천이 친노나 이 사람들 뜻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대선으로 가는 중요한 행보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는 사실상 밀려나고, 또 이번 총선에서 부산 사상보다 더 험난한 뭐 혹시 서울 강남에 붙어라든지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 있고, 부산 영도 가서 붙어라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사퇴한다라는 것은 차라리 사퇴할 바에야 혁신위원회니 뭐니 출범시키지 말고 4월 재보선에서 지고 난 직후에 사퇴해버리는 게 깔끔했고요. 오히려 친노가 반격하기에 더 좋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퇴하는 것은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즉 본인이 총선을 넘고 대선까지 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험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총선 공천이 예를 들어서 비주류 연합으로 사실상 넘어가 버리면서 총선 공천에서 친노가 타격을 받고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대선 후보가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퇴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계산에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사퇴한다 그러면 마음 비었다 이렇게 이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하나는 그러면 이 사퇴하고 다시 나가는 것. 안 그러면 그러지 말고 대표직을 고수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대표직을 고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퇴해가지고 다시 출마하게 되면 그 선거 과정에서 온갖 소리가 난무할 겁니다. 야, 당신 지금 물러나라고. 다시 전당대회를 열자. 그래서 거기에 혁신 안만 가지고 경쟁을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지. 당신 다시 나오라고. 물론 단서는 당신이 나올 수도 있다 했지만은 그렇다고 진짜 나오냐? 와, 사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사퇴하고 또 나가겠다. 이러면
지금도 시끄러운데 일단 사퇴해버리고 나면 더 시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월 초중순에 전당대회가 제대로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면서 산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택할 방법은 사퇴 없이 간다, 이 부분을 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논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퇴하려면 벌써 했어야죠. 지금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사퇴를 해버리고 총선 직전에 공천을 손을 놔버린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퇴했다가 다시 나가서 이 전당대회에서 경선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시끄러워질 건데, 그때가 원만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경선하면 경선한 대로 또 경선 룰을 둘러싸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뻔하지 않습니까? 당원 대의원만 투표할 거냐? 아니죠. 그렇게 안 하겠죠. 당원 대의원 몇 프로, 당원 몇 프로, 대의원 몇 프로, 또 그리고 여론조사, 당원 대의원 중에서 여론조사 몇 프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몇 프로. 지난번에 그래 해가지고 당원 대의원 투표에서 지고 여론조사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박지원 의원한테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그 룰을 둘러싸고, 내가 볼 때 룰이 합의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나 비주류 쪽에서는 당원 대의원만 투표를 하자고 할 거고, 그 다음 이쪽에서는 여론조사 넣자고 하면서 싸우다가 룰이 합의 안 돼가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밀고 가는 거 눈 딱 감고 그냥 이제는 나는 할 만큼 했고 너네가 안 받아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것은 현실성이 없고 그냥 가겠다. 제가 문재인 대표라도요, 이왕 이래 된 거 그냥 밀고 가겠다, 나가려면 한번 나가봐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은 요즘 뭐 처지가 좀 공공하니까 문재인 대표의 편을 들 겁니다. 그러면 박 시장만 끌고 가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는 대선 후보 지지율 중에서 야권 후보들 속에서 뭐 한 70%는 확보했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어떤 조사에 보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와 비슷한 수준의 2위에 이 지지율이 나왔던데요.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김부겸, 안희정까지 등장하고 안철수 의원은 5위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그것이 뭐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었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좌우간 문재인 대표는 이 박원순, 안희정 두 사람을 끌고 가면서 비주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밀어붙이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딜레마인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떨어져 나갈 덩치를 얼마나 소소화하느냐. 그럴 때는 문재인 대표가 이제 개별 작업에 들어가겠죠. 공천을 못 받을 만한 현역들을 남아있어라, 공천을 줄 수도 있다. 자, 크도프는 칼질을 좀 적게 할게. 그래서 애초에 자기가 좀 못마땅한 호남 의원들을 물갈이하거나 비주류 의원들을 물갈이하는 부분을, 그 비중을 좀 줄이는 식으로 가면서 이제 나갈 사람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별 돌파를, 각계 격파 작업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거 한번 돼도 이런 엄청나게 복잡한 거고, 그 다음에 각계에 설득을 해서 탈당하려는 사람들을 줄여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더 영향가가 있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호남 민심을 빨리 돌려야 되는데요. 당분간 제가 볼 때 뭐 광주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은 뭐 한 이틀 광주에서 살 것 같은데요. 자관 이 호남의 민심 변화가 앞으로 중요하고요. 손학규 전 대표, 저는 뭐 김대중 전 의원도 경기에 은퇴하겠다 하다가 복귀했고 그런 사람 한둘 아닌데, 뭐 손학규 전 대표가 다시 복귀한다 해도 나쁠 건 없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본인이 그냥 강진에 저 뭐 토담집에, 토굴은 아닙니다. 흙으로 진 집이 어떻게 토굴입니까? 흙집이죠. 강주 흙집, 강진의 흙집에 앉아서 가끔씩 언론에 저렇게 등장하고 상가에 오이식 쭈그레 앉았지 말고요, 그냥 야근의 비주류를 갖다가 제대로 건설하기 위해서 그냥 이번 총선에 참여해서 구심점이 되겠다. 요걸 좀 먹을 때 먹어야지요. 손학규 같은 분이 가장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 장점이 많다는 거 인정하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것저것 재면서 욕 먹을까 안 먹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친노는 맹쾌합니다. 욕 먹더라도 밀고 갈 때는 밀고 가요. 저는 정치를 그렇게 욕을 먹더라도 밀고 갈 때 밀고 가는 식으로 할 필요도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지금 보면 욕 먹더라도 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노처럼 뻔뻔하게 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다 보니까 맨날 뭐라 했다가 또 꼬리 내렸다가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도부가 지금 우습게 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욕할 것도 없어요. 그런 지도부가 선거하면 한 7대3이나 6대4 정도로 이긴다고 나오니까 그것도 기술이라면 기술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요 정말 정답이 뭔지 모르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진짜 대하 드라마는 사라지고 막장 아침에 요가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제가 감기가 심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방송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